이게 아마 15초 정도 그게 있더라고요. 딜레이가 있어요. 네. 최은주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혹시 지선 원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다시. 아, 들리시는구나.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미경 원장님도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거의 다 우리 테람에 쓰고 계시는 원장님들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오늘 정말 기대 많이 하고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라 원장님. 여기 원장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초보 김재중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초보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이 저의 힘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얼굴 보시면은 좀 이렇게 같이 보여주셔도 되세요. 연예인 특집 아니고요. 오늘 한의사 특집이에요. 네, 한의사 김재중입니다. 영웅재중 아닙니다. 영웅재중. 저도 영웅재중 생각했는데 저희 사실 명의분을 섭외하는 것도 힘든데 명의이시면서 이 얼짱을 모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어렵게 발굴을 해서 귀여우시대요.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 같다며. 우리 오프라인 교육에도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오늘 반응이 너무 좋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 또 조만간 라이브 방송 제가 한번 졸라보겠습니다. 저희 회식 와서 켰어요. 아, 오늘 회식이시래요. 연말이라서. 그러면 다 보시겠군요. 네, 근데 지금 원장님 뵙고 싶어서 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방송 보시고 회식하시나요? 네. 아니면 회식 중에 방송 지금 회식 보시나요? 중에. 아, 취중 오늘 그러시네요. 저거 하신다고 방송하신다고 술방. 예. 자, 오늘 원장님들 뭐 다 한 번씩 이제 들어오실 거고 나중에 제가 이걸 또 저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라고 제가 원장님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그 판교 분당 아시죠? 옆에 판교에 유한의원이라고 추나로 아주 유명한 우리 한의원이고요. 또 실제로 교육도 외부 강사도 네,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는 유명한 원장님이십니다. 네, 한약재로 판교로 오세요, 정음 팀장님. 네, 미리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할인 혜택 여기서 얘기하시면 다 지키셔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추나 받으러 오세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 그 유한의원 유 뜻이 뭐 유인가요? 네, 네. 그 중의적인 그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아가들 이름이 이 유자 돌림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셋인데 찬유, 선유, 온유 이렇게 해서 유자 돌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 거울 역할하는 상대 유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네. 저는 잘 지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의미가 있었네요. 또 삼형제. 삼형제. 삼형제의 아버지세요. 네, 무슨 감사합니다. 보약을 네. 좋은 걸 드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도 이제 그 보약을 지으러 당연히 오겠습니다. 기획입니다. 네, 저도 셋. 그 원장님 그 추나로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추나가 어떤 치료인가요? 네, 순환은 사실 우리 몸이 그 여러 관절과 근육들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한쪽으로 많이 쓰면은 한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한쪽으로 딱딱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정상적인 그 활동 범위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추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먼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네네. 그 CST CST. 두개청골 치료법 요새 정말 많이들 공부들 하신다고 하세요. 얘기 들어서 그거 예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네. 한의원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많이 못했던 것들입니다. 되게 훌륭한 음. 기술입니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와, 저희 원장님들 요즘에 작년 올해죠. 네. 지금 계속 두개 청골요법 배우시면서 테라맵으로 같이 접목하셔가지고.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아직까진 다 우리는 전문의는 아니니까 요걸로 이제 많이 접목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판교 유한의원에서는 테라맵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CST 우리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는 CST도 지금 하고 계신 한의원. 우리 원장님 그 얼굴을 왜 자꾸 네. 숨기세요? 잘생긴 얼굴. 제가 얼굴 때문에 섭외를 했는데 자꾸 얼굴을 숨기셔서. 약간 그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이제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이제 외모 지상주의적으로 네. 섭외를 하셔서 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실력은 기본이지만 키도 커질 수 있는지 또 이상한 질문들을 또.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키는 안 커집니다.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한의원에서 테라맵을 쓰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추나 네.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아니 한의원이니까 당연히 침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침도 놔야지 근육도 풀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침은 나 못 맞아요. 주사도 못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추나 치료는 받을 수 없나요? 음. 그러시면 추나 치료 받으시고 요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요거는 ABCD 마이크는 아니지만 네. 살짝 따끔따끔할 수 있는데 이게 미세전류를 이용해서 자극을 하는 법이라서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우선은 추나 치료하시고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테라맵으로 살짝 배우고 계시면은 선생님 별로 안 아파요. 그러면 이걸로는 계속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추나도 계속 할 수 있고 침 대신에 이걸 쓰지만 나중에 침이나 아니면 네. 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치료 범위를 확대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와, 감동이다. 원장님들 사실 테라맵이 한의원에 입점이 돼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되게 막 뿌듯해하시고 너무 감사해 하거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침 거부를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테라맵을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전자침으로서의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샵에서는 병원에서 쓰는 장비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병원에서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신 이 전자침의 효과, 침으로서 효과가 있는 이 기계를 원장님들이 샵에서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원장님들은 자부심 있게 이 테라맵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의료기기냐 아니냐, 뭐 저기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네, 수 네. 있는 문제들인데 음. 이제는 뭐 우리가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료기기를 쓰고 그다음에 네. 그걸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샵에서는 뭐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는 것들을 쓰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응용은 자유자재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침이라는 게 뭐 네. 전자침도 그렇고 일반 뭐 한의원에서 쓰는 침도 그렇고 이 침을 맞았을 때 효과라는 게 제가 단순히 알기로는 뭐 경혈 자극 아니면 뭐 혈행을 좋게 하고 이런 건데 저 얼마 전에 원장님하고 대화하다가 네. 뭐 근육하고 관절을 풀어낸 다음에 이렇게 풀어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도 침을 놓는다. 그렇습니다. 네. 침은 네. 우리 이제 전통 용어를 쓰면 보법과 사법 우리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는 건 과연 뭐고 사하는 건 뭐하냐? 그러니까 힘을 빼고 덜어내는 건 뭐고 뭐 힘을 더 돋궈주는 건 뭐냐? 그러면 좀 신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바깥에 있는 기운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 돋궈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흐름을 빠르게 하면 중간층에 그 입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쌓이는 현상을 보라고 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해서 그 중간 어떤 통로에 그 입자들이 적게 만드는 거를 이제 사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보내줄 거냐 어떻게 하면 적게 보내줄 거냐라는 개념을 침으로써도 할 수 있고 테라맵 장치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사지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사실 샵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라맵으로 관리를 했을 때 당장 막 통증도 좋아지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일반 마사지를 했을 때는 한 2, 3일이면 다시 돌아오는데 테라맵으로 하면은 뭐 3주 정도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침이라는 효과가 당장의 뭐 통증도 줄여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이 케어하실 때 풀어놓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맵을 했을 때 3주 정도 간다, 뭐 4주 정도 간다 이런 임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장님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네. 기억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관건이고 그 기억을 시키려면 그 한 가지 작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같이 동조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 치료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내가 침 맞을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의 준비가 됐냐,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네가 흡수하고 반응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교감 기능들을 미리 깔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와, 근데 원장님들 오늘 메모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 제품 파는 그냥 듣고 흘리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오늘 정말 제가 너무 어렵게 정말 바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그 원장님들 진짜 오늘 메모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맞습니다. 긴장 푸시.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사실 50견 파헤치기거든요. 근데 50견 하면은 그냥 50살 이상이 걸리는 질병인지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듣습니다. 네. 저 50견 왔는데 저 50견 맞나요? 그러면서 50 아닌데 그쵸? 제가 그래서 위로를 드립니다. 네. 50견 요새 옛날에 청춘의 병, 막 네. 갈등이 심하고 성장기 그 폭발할 것 같은 그 청춘의 병을 예전엔 상사병이라고 해서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청춘이 많이 늦춰졌죠. 그래서 50이 되면 청춘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50견이 오신 분들은 아유 이제 청춘이시군요 라고 위로를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50이면 애기 아닌가요? 애기입니다. 네, 지금 네. 여기 애기 원장님들 많이 계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50이면 애기죠. 아직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꼭 50살이 넘어서 걸리는 것만이 50견이 아니라 40견도 있고 30견도 있고 심지어는 70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머 회춘하셨네요 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런 그러면 거래. 네. 약간 익숙하시면서 내가 좀 일 좀 했지 네. 이러면서 좋아하시죠. 그치, 뭐 20대든 30대든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 네. 많이 쓰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알통을 많이 써서 생기는 이제 이두근, 네, 이 알통 네. 근육들의 부착 지점에 우리 생기는 이두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두근을 네, 모르시다니.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알통. 전 알통입니다. 없어요. 이 알통 원장님 운동 근육들 열심히 하셔서. 팔을 이렇게 당겼을 때 네.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우리 근육입니다. 표실 한 요 정도? 네, 여기 근육인가요? 가운데 뽀빠이? 네, 뽀빠이 뽀빠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근육을 통제하는 이 라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상에도 이두근은 항상 움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이 중요한 근육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지점, 이 두 군데가 되게 아픈데 이것이 아픈 거하고 우리 50이 돼서 많이 써서 아픈 거하고 좀 이제 비슷합니다. 증상이.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셨군요. 했는데 어떻게 또 제 마음을 또 알고 왜냐면 제가 미리 원장님들의 질문을 받아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원장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고객이 왔는데 네. 50견이래요. 근데 팔이 너무 잘 들린대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팔이 들리니까 이건 50견이 아니다 해서 다른 케어를 권한다. 그래서 팔이 들리냐 안 들리냐로 그냥 속단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판단. 그렇죠. 오히려 네.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네, 조금 아쉬운 판단인 거는 원래 어깨는 이 앞에서는 되게 잘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뒤로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어깨 관절이라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을 근육들에 의해서 커버를 하는데 많이 쓰는 근육의 패턴에 따라서 고장이 빨리 나기도 하고 늦게 나기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워낙 튼튼한 근육이라서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보통 우리 브레이저 끈을 잡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손을 뒤로 넘기는 이 동작이 안 될 때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끈 안 이게 풀리는 사람들. 정확한 50견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팔을
이렇게 돌아 넘기는 요 넘기는 동작이 안 되는 거고 아,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내리는 동작이 게 안 되는 거고 브래지어 끈 안 풀리시는 원장님들. 네. 그리고 뒤로 넘겼을 뒤로 때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것들 날개 움직임이 으악 하고 안 될 때 네. 아픈 곳은 뒤에 앞에 옆에 다 아픈데 이 증상이 안 될 때는 이제 오십견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많이 듣는 병명이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에 부담으로 생기는 어깨 움직임 분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일 때는 네.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외로운 사람들 네. 결혼 안 해서 등을 못 긁어가지고 효자손을 쓰는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가요? 맥락입니다. 그럼 원장님들 우리 손님들 중에 요거 브래지어 끈 안 풀린다는 사람 정말 많다고 하시고 못 긁는 사람들.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원장님 이런 환자분한테 예를 들어 테라맥 전자침을 놓는다. 네. 어디에 놓으신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은 이 어깨 관절, 그러니까 팔하고 날개뼈를 연결하는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 관절 주변으로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이게 전문 용어가 어깨 관절. 어깨 관절, 어깨 견관절, 어깨 관절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어깨 관절 주변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깨 관절 주변에 앞쪽, 위에 쪽, 뒤에 쪽 이렇게 네. 포인트를 잡아서 이 테라맵을 하면은 효과가 제일 좋고 요거 하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가 효과가 더 좋죠. 이거 두두둑 하죠?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기서 두두둑 하는 거? 저는 일을 많이 해서 네, 일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아직 청춘이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근육하고 네. 뒤에 근육들이 힘의 차이가 생기면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 진짜로 소리 나네. 안 좋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경고. 원장님들 우리 원장님들은 정리해드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정리. 그래서 원장님들 손님이 왔는데 그 등을 못 긁어요. 혼자 사는데. 그리고 브래지어 끈도 안 풀리고 이랬을 때 테라맵을 가지고 그런 고객이 오면은 이 팔과 어깨 사이의 관절, 어깨 관절 위주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기 위한 보조 장치가 있는데 쇄골입니다. 그리고 날개뼈 끝부분이고 그래서 견갑골근, 쇄골하근, 그 다음에 멀리서는 이제 소흉근 라인이 이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소흉근의 끝부분, 반대편 대측 부분에서 젖가슴 아래 부분에 있는 유근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반대편이요? 반대편 유근이라고 하는 혈자리.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어깨 관절을 풀고 그 다음에 쇄골을 같은 쪽 풀고 날개 쪽 안쪽 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가슴 아래 유근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풀어주시면 이거 진짜 아주 굉장히 좋을 것 좋은 같습니다. 진짜 근데 지나가듯이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이거는 어디 가서 공부해도 모르는 반대편 유방 밑에 유근. 유근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혹시 원장님 유근이 정확히 이제 꼭지 부분에서 저 가슴 밑에 브래지어 라인. 맞습니다. 그 가운데 저 꼭지선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원장님들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이게 다 된다라고 해서 이건 오십견 아니야. 근데 손님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파열되거나 뭐 또 다른 뭐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분들은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두근 손상인 경우는 운동을 쉬셔야 됩니다. 일을 줄여야 되니까 저는 아이고 일 좀 쉬세요. 그 암슬링이라고 해서 팔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암슬링하고 다니세요. 설거지하지 마세요. 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쉬셔야 되는데 인대가 회복하고 손상되는 시간,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인대 손상인 경우는 이제 건이라고도 하죠. 근육 끝부분이니까 그 손상은 좀 오래 걸려서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오십견이 아닌 경우에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돼서 뭐 운동을 하거나 해서 손상됐을 때는 원장님들 절대로 막 괄사 같은 걸로 세게 문질러서 풀어야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근육 알통 부분을 가볍게 풀어주시거나 우리는 테라맵으로 그냥 문질문질 천천히 CST가 좋은 게 CST CST가 우리가 꼭 2개 청골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 접촉점이 6g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로 살짝 손을 올려도 6g 네. 정도의 힘으로 눌러서 그 스킨을 당겨야 된다라고 스킨을 접촉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게 그 림프 순환기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부 밑에도 림프관이 있고 림프 소관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저는 순환 체계를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와, 원장님 아까 그런 뭐 유근이 얘기해서 지금 꿀 대박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원장님들 그 오십견 말고 뭐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된 사람들은 절대로 강한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테라맵으로 가볍게 풀어주고 쉬게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두개천골 교육 이번에 했잖아요. 그 두개천골 요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릴렉스를 시켜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그것만 다 10단계 다 안 하셔도 네. 한두 단계만 하셔도 어. 이미 이제 변합니다. 한두 단계만 하셔도 그럼 우리 머리에 있는 테크닉들만 하셔도 이게 팔이 같이 머리까지 아니고 안 그냥 하고 후두부 정도만 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장님 우리 후두부 이렇게 푸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깨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어깨를 푸는 것도 아니고 네. 팔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깨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어깨 문제는 아니겠죠. 팔이 안 올라가는 그럼요. 경우에 뭐 이렇게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마사지가 아닌 두개천골 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히려 지금 공부를 해가고 만약 이제 잘생긴 원장님 네. 얼굴을 계속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혈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쓰려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 고객분들이 이거는 여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순환 체계를 자극하는 혈자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부드럽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양한데 아직 혈자리 자체는 갈비뼈 사이에 있으니까 세게 누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세게 누른다고 해서 뼈가 걸리니까 그게 반응이 없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벼운 터치, 가벼운 움직임 다음 단계로의 그 순환 체계를 촉진하는 정도의 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라맵 정도의 자극이면 괜찮지 않을까. 와 진짜 한의사 원장님께서 극찬하시는 지금 테라맵이에요. 네. 극찬 아닌데 제가 막 극찬이라고 해요. 네. 극찬인 것처럼 하려고 분위기. 네, 교육을 위해서는 네. 과장이 필요한 극찬이에요. 법이죠. 제가 그냥 과장은 할게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과장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원래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냥 과장을 막 해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신 질문을 다 해드릴게요. 팔이 아픈데 이 팔이 어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판단이 안 돼서 네. 그럼 이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간다. 그럼 이분들은 누워서 목을 권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무조건 엎드려서 어깨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 목이 먼저고 뭐 어깨가 먼저인지 좀 질문이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해요. 네. 알아서 짧은 정리 좀. 기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때는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교에 있는 유한연에 유한연에 한번 와서, 오셔서 한번 네. 여쭤보시면은 제가 손쉽고 성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시면은 여기 잘생기신 우리 영웅 재중이었죠. 그 동방신기에서는 맞습니다. 영웅 재중 원장님께서 추나만 하셔도 사실 풀리긴 해요. 네. 추나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재밌으시대. 그러면 원장님 우리 질문은 그게 아니셨죠? 네. 그 목의 문제냐 어깨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어깨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어깨냐 사실 목이냐? 어깨관절은 여기인데 이걸 아. 어깨로 봐야 되느냐 목으로 봐야 되냐는데 저는 이거를 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날개뼈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목에 등뼈에 많이 이제 부착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손짓이 들어오고 신호가 오면은 목의 자세를 점검하거나 목의 그 공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거나 목의 움직임들을 확인하고 평소에 자세를 이제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핸드폰 요새는 이런 사람들 원장님들 이렇게 누워갖고 이불 속에서 핸드폰 하시는 경우 어떤 자세든지 네. 공간에 홀려 있는 자세들은 사실 눈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머리통이 이렇게. 빠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턱도 맞추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자세로. 이 자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힘들면 졸기도 하고 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게 다 이제 쏠려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목하고 어깨 그 여기 부분은
네. 목하고 어깨를 이제 우리 원장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근육 다 아세요. 네, 뭐 그러시면 견갑, 격근 막 이런 거 아시죠, 원장님들. 견갑근, 네, 흉쇄유돌근, 아, 그다음에 흉쇄유돌근. 사각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아, 이럴 때는 목하고 같이 견갑거근. 견갑을 봐야 돼요. 네. 견갑거근, 그다음에 사각근, 이제 흉쇄유돌근,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어깨를 들어주는 그 쇄골을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걸 내려주는 근육이 이 쇄골 하근육이거든요. 아, 얘를 내려주는 근육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조금 쇄골을? 움직임을 이렇게 내려주는 근육인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네, 이렇게 아, 되신 분들은 네. 그 근육이 이미 아. 내려가는 동작들이 포기되는 상태, 끌어올려가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를 이제 자극을 많이 하면은 아. 팔이 저리가. 왜냐하면 이 어깨가 올라가면 여기가 좁아지거든요. 아. 아니면 이게 좁아지지 않게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몰리면은 여기가 원장님이시겠네요. 네, 저는 항상 이러고 거만하게 공부를 다니거든요. 네, 공부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목하고 어깨를 같이 치료하는 거, 이 등하고 목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팔의 움직임이 안 되거나 아까 네네. 얘기했던 오십견의 증상이 있으면 이 어깨 관절을 치료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깨가, 뭐 네. 어떤 이제 고객의 취향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까 할 때 우선 1순위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하지만 메이저 그 아픈 부위를 만들어낸 부위를 찾아 들어갈 때는 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 팔을 볼 것이냐. 네. 그러면 원장님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도 어깨 아파요 하는 게 정말 이 어깨를 얘기하는지, 보통 환자들은 잘 용어를 네. 모르니까 이 어깨가 아픈, 우리 원장님들 보통 아시는 이 승모근이 아파도 어깨가 아프다고 맞습니다. 오니까 이거를 원장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깨를 살짝 움직여 보세요. 팔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 어디가 아픈지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쇄골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파여야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된 쇄골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샵에서 그 드레스 웨딩 관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쇄골 이제 신부 케어 할 때 네. 그러면은 쇄골 관리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빡빡 관사로 문지를 게 아니라 네. 어깨 들어주는군요. 견갑거근 풀어야, 견갑거근 풀어야 되고, 견갑거근 풀고 그다음에 견갑거근이 이제 막 네, 대칭선에 있는 쇄골하근 쇄골하근, 풀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음. 흉곽 갈비뼈 1, 2, 3 거기에 붙어 있는 사각근 풀고 사각근, 네. 전체적으로 그 녀석들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머리통을 항상 그 움직이는 데 쓰는 이 흉쇄유돌근 네네. 이렇게 이런 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장님들 우리가 50견 하다가 지금 하나 또 건졌어요. 이게 와, 이런 비밀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다음 죄송합니다. 시간에 지금 여기 반응에 또 원장님이 또 기분이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또 반응에. 네,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원장님들 지금 어깨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우리 드레스 라인 신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뭐 다른 관리 하시는 게 아니라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거근, 그리고 여기 밑에 쇄골하근.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 쇄골하근이 이 쇄골을 내려주는, 안정시켜주는 근육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이 근육이, 이 쇄골이 내려오겠네요. 네, 걔네들이 힘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네. 방향만 살짝 조정하는 정도의 힘인데 이 친구가 덩치 큰 녀석들한테 막 휘둘리는 거죠. 메모하셨죠, 원장님들? 거기가 이제 굳어있면은 여기가 우리 혈자리도 배우실 테니까 네. 혈자리 중에 수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수부혈. 네. 어딜까요? 쇄골은 없지만. 쇄골의 아래쪽 갈비뼈 첫 번째하고 여기 만나는 데. 쇄골이 되게 길어서 네, 여기 쇄골 첫 번째. 끝부분하고 이 쇄골하고 갈비뼈가 만나는 첫 번째 가운데에서 여기 약간 아래쪽이죠. 다음에 좀 살을 빼서 쇄골을 만들어서 와야겠다. 네. 이 수부혈. 네, 수부. 네. 수부혈자리가 그 쇄골 하근육들의 기시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테라맵으로 하고 계시면은 이제 수부혈자리가 그 신경,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신장의 그 모혈 근본이 되는 혈자리 이렇게
혈자리 그 해석이 돼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 사욕을 채우고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지금 이상하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메모하셨죠, 원장님들? 이것도 제가 저기 어깨 네. 치료하는데 히든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네. 고객을 이제 케어를 할 때 이 테라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의학을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쨌든 양방하고는 좀 다르게 샵들은 한의학을 좋아하거든요, 원장님들이. 네. 그래서 이 테라맵 전자침으로 뭔가 침을 놓는 그런 느낌들,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 흉내를 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어깨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딱 원포인트, 네. 딱 여기다 알려주실 수 있는. 아까 네. 이거, 이거 좀 뜸을 네. 들였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아픈 데를 해주시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1번 가장 1번, 아픈 곳. 네, 가장 아픈 곳.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픈 곳에 가장 가까운 관절 쪽. 관절이어야 네, 돼요. 관절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유근. 그 다음에 후보. 그 다음에 살짝 뒤쪽으로 돌아가서 팔이 근육들이 시작되는 우리 원장님들 그 견갑 살짝 이렇게 조금만 보통은 이제 폐수라고 이 방광경상의 척추상 바깥쪽으로 있는 폐수, 그다음에 견중수라고 하는 이런 여기는 견갑 거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능형근하고 지나가는 라인이기도 하고 견갑 거근이랑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해서 이런 포인트들이 혈자리로는 유익한 자리입니다. 원장님들 우리 고객 엎드려 놓고 팔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테크닉 하는 거 있죠. 날개뼈, 날개죽지, 그 능형근 자리, 거기에 있는 혈자리가 이제 그 폐수혈, 격수혈이요? 네, 격수. 네, 그 라인 결국은 다 하시는 라인들인데 그러니까 능형근 그 견갑 거근 이렇게 들어가는 쪽 뭐 그 라인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깨가 아픈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디를 풀어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하시면 된대요. 그게 시혈, 천응혈이라고 그래서 네. 하늘의 그 뜻을 따른다라는 혈자리라서 천응혈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뭐 하늘의 뜻은 다 내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 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계속 곳, 신경 쓰이는 곳, 신경 쓰이는 네. 곳, 그곳을 이게 하늘이 점지해준 혈자리구나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런 거예요. 고객이 왔는데 여기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저기 좀 더 해주세요 할 때 그냥 무시하고 내 테크닉 하시는 분이 계시고 삐. 거기를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조금 더 풀어주면은 사실 그게 천응혈이에요. 천응혈이라고 해서 하늘이 응하는 혈자리라고. 네, 하늘의 응하죠. 내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 똑같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늘이 대신해 준다. 하늘의 뜻이 여기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천응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꾸 회피하시면은 이제 하늘의 미움을 받죠. 어깨가 아프다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아프냐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고객이 일단 시원하겠네요. 기분도 풀리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이 우리의 그 치료 효과를 또는 우리 처치의 효과를 높이는 비장의 무기들을 잘 공략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가까운 관절 부위. 네. 그럼 여기가 아프면 이 어깨 관절을 푸는 거고, 네. 뭐 이 부위면은 팔 뭐 관절을 풀어도 되는 거고, 네. 가까운 관절을 푸는 게 2번. 네. 오늘 진짜 좋은. 요거를 쓰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이거 다 쓰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관절에 있는 그 관절 인대들, 관절 주머니들을 많이 처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침 자극을 하실 수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곳, 예를 들면 관절이 삥 둘러 있는데 겨드랑이 부분, 네. 이런 속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안쪽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침을 놔도 아프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세라맵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들 이렇게 깊숙하게 요거 품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 이거 실제로 최근에 어떤 원장님이 품고 있으니까 겨드랑이 애과가 다 풀린다고 해서 그걸 새롭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랑 뭔가 이렇게
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힘듭니다. 아니면 남편을 한번 바꿔볼까요? 한의사로? 공부 잘하는 네. 한의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잘생기기까지 해야 돼요. 저도 얼굴 따져요. 아, 네. 천만분의 일 전생의 나라를 구하셨군요. 네. 우리 실장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보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실장님이 네. 다 제가 보고 계실 나라를- 거예요, 아마. 네. 실장님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겨드랑이 안, 네. 뭐 아까 뭐 이게 쇄골 같은데 네, 보면은 여기 안쪽 이 네. 그 림프가 많이 보이는 거 결분이라고 하는 혈착이. 아, 결분. 네. 이 테라백 전자침이 이렇게 했을 때, 케어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에 대면 막 손이 엄청 떨리세요. 네. 그리고 여기를 해도 손이 떨리고. 네.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 맞냐? 음. 근데 이게 왜 어떤 차이일까요? 보통은 이제 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음. 어떤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몸을 반응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 반응이 이제 묻혀 있다고 보죠. 예를 들면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이게 센서들이 껴 있거나 거기에 충분한 윤활유가 지나가야지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 흐름을 막아놓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 센서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 그걸 어쨌든 시켜주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도 그렇고 네. 이뭐 자기장 치료도 그렇고 세라웻도 마찬가지로 접촉성 자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발사라든지 그런 스톤을 이용해서 하는 많은 작업들이 그러한 그 층들을 흔들어 놓고 빈틈을 만들어 놓고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 실제로 원장님들이 뭉쳤어요 하시는 게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했을 때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아 뭉쳤어요. 우리 맨날 뭉쳤어요. 모르면 그냥 음. 뭉쳤어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아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센서들은 되게 섬세한 부분에 다 포진이 돼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정보들이 모여서 뇌에서는 아 우리 몸이 어떤 상태구나라고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약간의 네. 오류가 생기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오류가 이만큼 되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진짜 아프다고 하는 정도는 그 정보 오류가 심하게 누적된 곳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뭉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그쵸, 원장 네. 선생님들이 뭐가 뭉쳤냐? 뭐가 뭉쳤는지 네,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냥 뭉쳤어요라고 했어 네, 그동안. 몸을 보호하기 위한 네. 어떤 기전들이 뭉치거나 아니면 어떤 대사산물이 뭉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에너지 시스트라고 표현했죠. 우리 CST에서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뭉쳐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 그래서 물꼬를 트고 네네. 흐름을 만들어내고 하시는 그 손의 능력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그거를 우리 세라웻은 많이 도와줄 겁니다. 사실 테라맵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이 테라맵에서 나오는 2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그런 생체 전류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그럼, 네.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네네. 생체 전류에 대한 문제들은 네. 가장 유사한 생체 전류가 통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신전심, 그래서 내 마음이 통하려면 눈빛을 교환해야 되고 네. 스킨십을 해야 되고 네. 스몰 토킹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돼서 다음 단계가 되면은 모든 채널들이 열리는 시점이 오죠. 그러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신전심이 결국은 내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전류와 테라맵에서 방출되는 이 생체 전류가 비슷하다 보니까 연결이 얘가 될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거를 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테라맵으로 케어를 했을 때 눌려져 있고 막혀 있고 뭔가 뭉쳐 있는 것들을 이 생체 전류가 틈을 풀어주니까 흘러가면서 그래서 유착된 것들이 풀려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냥 다 맞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품었습니다. 네. 식사 시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리 근막을 공부하실 때 네네. 그 근막 이론에 대한 책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 네네. 안에 보면 액정 이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액정 이론. 액정이 뭐냐면 우리 그 디지털 그 플레이트 우리가 시계, 전자시계 같은 그 판때기가 네네. 액정인데 전기를 주면 나란히 서서 까만색으로 변하고 전기가 없어지면은 흐물흐물해지고 전기를 주면 선을 쓰고 그래서 네네네. 전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 근막이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정 구조. 전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은 신경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막에서도 전기를 소통시키고 전달시키고 아. 그걸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부드러운 스킨십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이사이 포함되어 있는 신경 센서들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아.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드리고 막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사심을 채우고 있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공부- 이게 좋은 사실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옆에서 제가 메모하느라고 지금 원장님들이 잠시 잊고 있었어요. 요거 한 번만 원래 질문을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날개죽지가 많이 쓴 날은 뭉친 것보다는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는.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아프고요. 같은 케어를 해도 어떤 분들은 막 간지러워하고 침을 맞아도 아픈 사람, 간지러운 사람이 통증이 간지러움으로. 저는 이 간지럼 증상을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제 우리가 상처나고 피부에도 상처가 나고 네. 그게 이제 회복될 때는 막 긁으려고 하잖아요. 딱지를 떼기 위해서. 근데 그런 동작들은 뭔가 적절한 자극이 전달이 됐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어떤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 내가 이거 알아들었어, 내가 이게 케어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고. 아픈 것보단 간지러운 게 네, 좀 더 나은 긍정적인 거라는 나은 거네요. 사인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뭔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네네. 갑자기 이제 돌발 질문을 했는데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돌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50견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50견 못지않게 궁금하신 거 이 엘보 정말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엘보가 정확히 병명인 거죠? 엘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다들 보통은 이제 주관절 이제 와염, 주관절 그 염이라고 해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관절염. 예, 관절염인데 이제 보통 저기 팔꿈치를 엘보라고 하니까 네네. 이제 엘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엘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깥 엘보, 안쪽 엘보. 해부학적인 자세를 했을 때 안쪽 엘보, 바깥쪽 엘보. 그래서 바깥쪽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고 안쪽은 이제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긴가요? 네, 맞습니다. 손바닥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서, 알아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요? 여기가 파란 점이 네, 골프 엘보, 골프 엘보, 여기는 이제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네. 요거는 네. 이제 쓰는 방식. 보통 다 이거를 많이 쓰느냐, 이걸 많이 쓰느냐 이거냐, 이거냐, 네, 이렇게, 그거. 네. 그리고 이제 팔꿈치 자체가 워낙 중요한 관절이라서 얘가 안 구부러지면 밥을 못 먹어요. 아까 이 근육은 얘를 구부리기 위한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밥을 못 먹는 중요한 근육. 네네. 요거랑 비슷한 건 다리에 이제 오금, 무릎 관절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오금이 저리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생존, 먹는 거에 되게 관련이 있고 무릎은 도망가는 거, 내가 뭐 쫓아가거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관절이. 먹고 사는 문제네요. 네, 더 먹고 사는 중요하네요. 문제. 네. 그리고 손으로 꽉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가. 뒤로 하느냐, 예, 앞으로 하느냐. 손가락 힘을 빼셨을 때는 그 로딩이 안 걸리는데 손가락 힘을 꽉 쥐고 말하자면 청소, 프라이팬, 펜, 네. 그 다음에 무거운 것들 들고 움직일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걸 들고 힘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네.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이 힘을 세게 치려고 할 때 바깥으로 여기서 하는구나. 그쵸. 많이 걸리고 골프는 끝나고서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땡기니까 골프 엘보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직업적으로 예? 꼭 테니스, 골프 말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뭐 이렇게 나르는 일들이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드는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들은 요거 안쪽으로 많이 뭔가요? 다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밀거나 미는 밀어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미는 거요.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미는. 많아요. 운동선수들. 예, 운동선수들이 보통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 뒤에서부터 힘을 줘가지고 오는 순간까지가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충격이 이제 맞는 순간이라든지 그럴 때 여기에 전달이 다 되니까 그때 충격을 한번 받죠. 그럼 원장님들 결국은 이렇게 드는 거 뒤로 요거 동작 많이 하셔서 바깥쪽 엘보면 테니스 엘보라고 보통 부르고 안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안쪽으로 했을 때 이 안쪽 엘보면 골프 엘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보통 피부관리실에 오는 사람들은 골프 엘보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보통 일상생활. 저 테니스 엘보가 많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을 오래 하신
집안일을 많이 하시거나 한 가지 동작들을 많이 해서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죠. 아,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테라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픈 부위가 1순위, 아픈 부위, 예. 2순위가 가까운 부위에 네, 손목 관절이나 관절. 어깨 관절. 얘는 그러면 얘도 관절, 관절입니다. 얘도 풀고. 네. 그래서 원장님 아까 원장님께서 다 답을 주셨어요.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어쨌든 환자 고객이 왔을 때 그분이 가장 아픈 부위를 먼저 어루만져주고 풀어주는 게 1순위예요. 천응혈이라고 한대요. 하늘이 응하는 자리,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자리,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가까운 부분의 관절, 통증 부위와 가까운 관절. 그리고 세 번째로 혹시 여기에 좋은 혈자리가 혹시 있다면, 네. 네. 그 어깨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목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엘보, 그다음에 오십견 모두가 다 날개 축지에서 시작돼가지고 날개 축지를 보호하는 등 근육들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등 근육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앞뒤 근육의 그 밸런스 차이가 많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집약돼 있을 때 네네. 또는 몰두해 있을 때 그때 이런 병이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뭐 폐수혈과 또 네, 아래 폐수혈, 격수혈 격수혈을 풀어주시- 풀어야겠네요. 이 맞습니다. 엘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장님들 등 관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샵은 사실 혹시 원장님 피부 관리실 다니시나요? 다닌 적도 있었죠. 다닌 적도 있었죠. 네. 그럼 등 관리도 받으시고. 등 관리도 받아본 적 있었죠. 그쵸. 음. 근데 왜냐면 사실 피부 관리실에 가시면 네, 얼굴 관리 아니면 복부 관리 아니면 등 관리 네, 딱 이 정도예요. 하체 관리. 그래서 어깨가 아프든 팔이 아프든 그냥 팔이면 등에 붙어 있으니까 등 관리를 권해서 아주 잘하신 네. 겁니다. 잘한 건가요? 아주 잘하신 그럼 원래 근데 디테일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옆집 샵보다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 있게 가려면 날개 축지나 팔 관리를 따로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빼가지고 네. 여기를 하시고 뭐 컨설팅 하시는 것 같은데 컨설팅 조언을 해드린다면 저는 판교 유한원으로 오셔서 받으세요. 오셔도 컨설팅. 되고요.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오셔도 되고 이제 보통 어깨를 특화시키고 싶다. 그 환자분이 많다. 손님이 어깨가 많다 그러면 이제 등 관리 하시고 한 두세 번 하신 다음에 어깨 관리도 하나 넣어주시는 이제 징검다리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우리 드려요. 메뉴까지. 네, 그러면은 네. 이걸로 특화시켜서 좀 지루하고 또는 아니면 왜냐하면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빨리 안 낫냐, 난 힘든데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여기서 뭐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재밌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마음을 소통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데 아프시면은 네네. 여기서 치료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먼저 치료하고 다음에 등하고 그다음에 여기 치료하고 등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원장님이 네. 아주 정말 저는 추나로 유명하기 때문에 추나 쪽으로만 이렇게 또 해박하신 건가? 이런 돌발 질문을 해도 될까 했는데 역시 의사는 의사분이시네요. 괜찮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잠깐 이제 홍보를 하자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애기가 여기서 그 약을 지어 먹었어요. 네. 그 이름이 뭐였죠? 녹용병. 네. 진짜 아이 중에 키 안 커서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많거든요. 네. 얘로 성장 테라피도 하시면서 경옥고 약 너무 잘 지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애기가. 좋습니다. 네. 갑자기 홍보가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홍보 시간. 네. 많은 이제 손으로 하는 기법들에 능통하실 겁니다, 원장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것이 이 친구들 대상, 우리 아가들을 얘기를 할게요. 아가들이 충분하게 그 자극점을 치지 못하면 그 전까지 해서 이렇게 머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축되는 현상도 생기고 가려는 힘을 막히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틀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성질로만 막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고 머리는 커가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차가 생기는데 사실은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만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주는 자극을 두개총을 치료를 해서 출산 때 받은 충격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역치까지 간 이제 저항점까지 간 것들을 풀어내는 국소의 마사지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 인자들을 자극하는 이제 신진대사를 促진시키는 그런 밥, 휴식, 수면 시간, 호르몬에 대한 충분한 그 적응을 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상황상 안 되실 때는 네. 또는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될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약이라는 게 그런 약이 아니라 양약이 아니라 한약, 한약입니다. 보약. 네. 네,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근막 사이의 층들도 이제 윤활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센서들 손상된 부분들도 재생할 수 있게 알람 사인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옆에 친구가 대응할 수 있게 대신 연락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그럼 당신은 그거 다 알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전해 들은 것도 많고 배우는 거를 그대로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근막 이론이 나와서 네. 저는 많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주변 활동은 전혀 뭐 관심도 네. 없었고 그래서 그냥 네, 저는 다방면으로 다, 네. 그냥 뭐 공부하고 방문, 끝냈었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판교역입니다. 여기 판교역 앞인가요? 네, 제가 판교역 맨날 앞입니다. 차로만 와서 판교역. 근데 사실 이렇게 편하고 말씀 재밌게 하시고 이런 의사분 찾기가 힘들어요. 병원 가도 뭔가 딱딱하고 질문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아유 있지 감사합니다. 않았나.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좋고요. 네, 네. 돌발 질문도 잘 적응하고 한 제가 아는 가지만 그러면 것들은 원장님. 네. 아까 잠깐 터널 증후군 네, 나왔잖아요. 터널 증후군, 네. 원장님들 터널 증후군 진짜 많이 있으세요. 케어를 많이 하시니까. 네. 본인 몸은 못 고치고 계세요, 다들. 네. 그 네. 일단은 이제 고생하십니다. 네. 원장님들은 여기 와서 고치시고. 일단은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 몸에는 이제 목이 5개가 있습니다. 네, 심장도 5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심, 네. 5개 심장, 5개 목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이요? 목. 우리 네. 저 약국 목이 되게 좋은가 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네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 우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하고 틀립니다. 네, 저는 이 목이 5개가 있는 그 줄 목이 알고. 5개 맞습니다. 맞나요? 이 통로입니다. 통로. 통로. 목 통로, 손목 통로, 발목 통로. 그래서 5개의 목이 있는데 이 목 관리를 잘 하셔야지 소통이 잘 됩니다. 손목이 아프다는 것은 터널,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 뭐의 문제냐? 내가 하는 방식,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을 팔을 많이 써서 아픈 거 아닌가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손목을 아프도록 쓰는 거는 쓸 때 그 다른 부분의 조화를 다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원장님들 우리 또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외람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이 커버가 안 되면은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편을 위한 것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울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샵 원장님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발음이 안 되네요. 어떤 부류 원장님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이 환자를 막 다 풀어주고 싶어 해서 결국은 자기는 다 망가지고. 네. 근데 어떤 원장님들은 적당히 하세요, 그냥. 네. 왜냐하면 어려운 동작은 뺀대요. 네. 내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면서. 근데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이 정말 원장님들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먼저 건강한 게 먼저거든요.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필수. 예. 근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를 확보하셔야 되고 수면이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손목이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소통의 장애가 있는 정도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터널 되게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손목 터널이라고 할 정도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6개. 아, 인대가 지나가는 건 16개. 그리고 혈관 신경이 지나갈 것까지 하면은 한 20개에서 30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밴드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소나기의 힘을 써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내고 그걸 내 입으로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힘이 필요한데 이게 망가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못 잡는 겁니다. 인대가 지나가는 터널이 16개나 네.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30개나 그 터널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터널 증후군이라고 저는 뭐 한 가지 터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도 이 주변을 어쨌든 테라맵을 계속 대고 있는 것도 좋은 1순위 방법일까요? 아픈 데를 하시고 아픈데, 네, 2순위 관절. 3순위 등 오늘 1, 2, 3 그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어디가 아픈 고객이 오더라도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정말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네, 혹시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원장님들이 이 자기장 많이 쓰시거든요. 네. 혹시 한의학에서도 자기장을 이용한 이제 제가 이 자석 파스 같은 것들을 네네. 환자분들이 여쭤봅니다. 자석 파스 써도 되나요? 아, 네네. 그럼요. 쓰셔도 되죠. 아니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 한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기장의 흐름이 생기면은 그 안으로 지나가 통과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곳은 흐름이 생기게 돼 있죠. 우리가 네네네. 침을 놓는 것도 흐름을 좀 더 명쾌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만약 흐름이 과잉된 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침을 놓는 건데 테라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자기장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게 없어져요. 뭐가요? 빨리 통증이요? 흔적이. 아니면 흔적이? 네. 아. 그래서 데미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빠져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장 장판에 막 누워서 자면 막 개운하다고. 네, 다른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네. 전자파랑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딱 오리지널 그 마그네틱? 오리지널 자기장은 네네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방해받지 않게끔 잘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네. 효과가 좋은 대신에 이게 맹목적이면 안 되는 게 이걸 오래 붙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 압박 마사지 하는 것처럼 네네네. 이 복합 마사지라고 복합 자극을 이용하는 거라고 네네. 설명을 드리는데 부드러운 자극과 자기장의 효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압을 빼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괄사를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멍들죠. 멍들면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혈관이 터지면 회복할 때 하는 리액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조직들이 많이 깨져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어요. 아셨죠, 원장님들. 그래서- 결국 우리 아파서 오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의욕하고 우리가 음. 치료하고자 아니면 도와주고자 하는 의욕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하고가 균형이 잘 맞으시면은 최고의 효과가 되실 거예요. 근데 경험이 쌓이시면은 자연스럽게 맞춰지실 거예요. 혹시 그래서- 원장님 네. 이게 이런 질문이 맞나 싶은데 네. 얘를 몸에다 놓을 때도요. 네.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딱 놓는 거랑 네. 살짝 방향을 방향을- 주는 게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맞나? 네.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나의 마음이라도. 네, 그런 제 게 혹시 있나요? 방향이? 흐름은 방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그래서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 것이 경맥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땅까지? 네, 우리가 보통 한의학적 자세, 해부학적 자세는 이렇게 표현을 그쵸, 하는데 그쵸. 한의학적 자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서 땅으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수통하는 자세다. 그래서 경락이 여기서 시작해서 내장에서 끝나는 경우, 그다음에 발에서 시작해서 내장으로 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방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깊이라든지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완전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네. 그냥 침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방향을 제시하는데 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락이 흐르는 방향으로 침이 누워 있으면은 흐름을 빨리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경락이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서 있으면은 흐름을 저항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비유를 하면은 우리 물 개울에서 막대기를 똑바로 꽂아 놓는 거, 반대 방향으로 꽂아 놓는 거, 그다음에 물 흐르는 방향으로 꽂아 놓는 거에 따라서
물의 아.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냥 쓰면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방향을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조금 어려운 그냥- 질문인데 네. 재미있는 질문이죠. 네, 그리고 그냥 쓰시면 되세요, 연구하고 우리는.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괜히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제가 이상한 돌발 질문을 해가지고 네. 저는 다음 생에 꼭 한의사가 되는 걸로. 네, 한의사 좀- 부인이 아니라 한의사가 되실 거고요. 아, 저는 직접 제가. 네. 네. 좋습니다. 요새는 이제 한의사 말고도 한의 수의학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한의 수의학도 추천합니다. 이 생에서는 저는 힘들 것 같아서. 네, 다음 생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약간 조금 다음 생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예, 원장님. 숙제가 많으시면 다음 생에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 또 막둥이가 아파서 어떻게 또 오늘 라이브 아침이다. 방송 그 할 수 친구는 있을까? 그 친구 일이고 저는 아, 저 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역시 또 프로 정신도 집에 가서 또 이렇진 않으실 거예요 또. 자, 원장님들 어쨌든 우리 이 자기장으로 고객을 풀어주면은 이 자기장이 우리 피를 잘 돌려줘요.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나서 테라맥 20마이크로암페어 전자침을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그 틈과 틈 사이에 흐름을 유착된 곳을 다 풀어주는, 그리고 풀어지고 나서 그 상태를 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침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테라맥을 했을 때 3주 정도, 4주 정도 일반 관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제 의문이 풀렸던 것 같아요.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실 테라맥을 다 잘 쓰고 계시고 효과도 임상도 너무 잘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잘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많이 혼자 일을 궁금하셨을 하시는 거예요. 게. 그래서 전문의의 이 고견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조금 얻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오늘 이 좋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제가 잘 이렇게 또 원장님 이렇게 기분 잘 맞춰서 다시 한번 나오게끔, 제가 다음번에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저는 거북목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그래서 원장님들이 뭘 궁금하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슬쩍 얘기 드려볼게요. 네. 저기 식사 중에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장님들 우리 다음에 1월 11일에 교육 있습니다. 그때 봬요.